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탑픽으로 제시하셨는데 좀 그 배경이 궁금해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15만 원대, 20만 원대 포스코를 많이 샀거든요. 그때는 사실 가치가 좋은 회사인데 2007년 상투치고 15년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76만 원 2007년에 찍었고 네. 작년에 한 15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15년 걸렸어. 그러니까 살 떨리는 종목이죠. 아무도 안 사지. 그 사겠어요. 15년간 뒤로만 가는데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벨르고 있었는데 3번이나 바닥을 치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만히 조사하니까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자기 자회사들이 배터리에 관련 연관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광물에 대한 거 투자도 많이 하고 하면서 포스코가 그 배터리 관련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 주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인정이 받았죠. 원래는 네. 철강주였다고요. 근데 지금도 철강이 크죠. 근데 이제 배터리 테마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 요번에 올라올 때 포스코가 더 셌잖아요. 에코프로보다. 왜냐? 너무나 그동안 짓눌렀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아까 브레이크홀 같은 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팍 올라오는데 포스코가 바닥이 작년에 15만 원 했는데 76만 원 찍었으니까 60만 원이 올라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올라가면서 더 호재가 더 많이 나올 거고 단기에는 조정시 76만 원 찍고 나서 조정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음 올라갈 때는 100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2차 전지에 관한 것들이 너무 재료들이 좋고 보니까 자회사에 한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그러면 포스코보다 자회사가 더 잘 가. 맞아요. 포스코 DX 같은 건 우리 샀는데 500% 수익 났어. 포스코 DX, 포스코 자회사의 수익이 더 좋아. 변두리가 더 싸구려 했던 포스코 DX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어. 포스코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자회사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호재고 포스코는 너무나 소외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상향할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프게 조정을 하고 가겠죠. 그래서 조정을 아프게 할 때 사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과열된 데서 샀잖아. 너무 차트가 말을 하잖아요. 찢어질도록 차트가 그 가격 인정하는 구간이 지금 온 건데 한 60만 원? 조금 더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포스코의 나쁜 리포트나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짱떼면서 맞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맞짱 떠야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쁜 뉴스가 나올 때가 매수할 때예요. 좋은 뉴스에 사시면은 똥 밟은 거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포스코를 눌림목에 사시면은 이제 주주하려고 하시는 게 좋죠. 주주하셔야죠. 주주는 뭐죠? 단계 오르던 내던. 배터리도 주주하려고 사서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조정할 때 많이 아프다. 4월 달에 포스코도 아팠잖아요. 시끄럽죠. 맞아요. 예, 여기도 보면은 43만 원 갔다가 36만 원 갔으니까 한 20%가 거의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센 거죠. 근데 20%만 겨. 약한 거 같으면 이게 푹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근데 잘 보면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해요? 청색선이 60일 이평선인데 이 60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그죠? 지지를 해줬네요. 네, 60일 이평선부터 지금은 멀어졌죠. 그럼 60일에 올라가도록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든가 약간 빠져주든가 옆으로 행보 조정하면 60일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받침을 해야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 60일 동안 옆으로 키면서 별로 변동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면 서 있죠. 약간 뒤로 들어오기도 하죠. 이걸 우리는 부자 아빠는 가격 세뇌 구간이다. 가격 인정받는 구간이다. 그럼 가격 인정 구간이 일단 이번엔 너무 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 밑에는 이 버블이 작았죠? 네. 이번에 버블이 컸죠. 그래서 좀 아픈 조정이 필요하다. 질르지 마세요. 질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좀 관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튀어나와서 여기저기서 지금, 네이버도 좋고, 그 다음에 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 이번에 26일날 버린 것들 있잖아요. 네. 다 막 양선을 팍팍 나면 상으로 가. 그죠? 기가 막히죠? 왜? 개인 투자가 다 버렸거든요. 마지막 매물이 그날 포스코 에코프로 보면서 못 참은 거야. 못 참아! 그러면서
징그러워 이거 올라가는 거 마냥 올라갈까요? 때려잡았더니 어떻게? 그건 조정받고 파란 놈은 이렇게 양으로 싹으로 가지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장기로 보유하셔야 다 우량주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 그죠? 혹시 2차 전지가 단기간에 과열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한 조정이 나올 건데 포스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상향할 수 있고 그래 지난번에 2007년에 고점이 76만 원이야. 지금 거기에 딱 맞나 전고점이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전고점을 만나면 그 매물 전고점 2007년에 물렸던 매물 펀드들이 이제 던지지 징그러. 그래 번지면 이걸 쫄렁쫄렁하면서 받아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테니까 가격 수혜의 구간이 왔는데 이번에 개인투자가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좀 아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약간 2차 전지 주식들이 약간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서 네네.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 기억에 7월 26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 정확합니다. 이제 네. 장중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그때 네. 이제 단기간에 확 조정을 받아서 물론 이제 추세를 보면 우상향이긴 한데 네. 좀 고점에서 거래량 되게 폭발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확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열에 따른 단순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딱 이거 찍는 8월 9일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한 달, 두 달 안에 소위 말하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 쇼커버링 물량, 그러니까 공매도 친 거를 급하게 상환하는 물량 때문에 급하게 좀 수급적인 이슈에서 철저하게 수급에 의한 이슈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하게 좀 올랐고요. 그거는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모두 좀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펀더멘탈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 뭐 1월 달에 들어오신 분, 2월 달에 들어오신 분, 심지어 3, 4, 5월 달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수익 중이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6월 달, 7월 달 이제 100만 원 넘게 사신 분들이 약간 손실이거나 뭐 조금 수익 난 거를 반납하시거나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조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 주신 26일, 27일 아직 정확한 원인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썰이 있잖아요. 뭐 첫 번째 썰은 이제 일반 개인. 근데 일반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수익 난 것까지 합쳐서 조단이다. 그래서 26일, 27일 이틀 급락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틀 동안 한 에코프로 BM 합쳐서 한 8천억을 던졌다. 7천억에서 8천억을 던졌다. 한 개인 계좌에서.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려면 7천억, 8천억을 던지려면 우리가 알만한 뭐 슈퍼개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DS 자산운용의 장덕수 회장님 한 1조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 정도 돼야지 뭐 그렇게 조 단위로 아니 몇 천억 단위로 던질 수 있지. 일반 개인인데 그러면 저희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25년, 6년까지 똘똘 뭉쳐서 절대 안 팔 거야. 그 물량 중에 일부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니까. 1월달, 2월달에 들어온 물량은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쇼커버 될 거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 매수 못한 세력이 쇼커버 들어올 걸 알고 중간에 일종의 단기성으로 매매를 한 거죠. 어차피 쇼커버 물량 대량 나올 때 팔 수 있으니까 최근에 26일, 27일 급락 나올 때 일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던 일부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의 전환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물론 26일, 27일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저도 그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뭐 1시 20분 기점으로 짜고 친 고스톱처럼 진짜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량,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 뭐 LG화학, 뭐 LNF, 뭐 양극재 5대 천왕 포함해서 뭐 장비까지 다 빠졌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 일부 판 거는 전체 물량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제 뭔가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그건 당연히 조사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추세는 공매도에 의한 숏커버링이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고, 그건 이따 숫자로 체크해 드릴 건데, 상환이 됐고 지금은 소강 국면이지 추세 하락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는 수급에 의한 부분은 정상화됐기 때문에, 거의 정상화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 상환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됐지만,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은 철저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에코프로 그룹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상환을 했고요, 사실은. 포스코 그룹은 상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많이 늘렸어요.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늘리고.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의 전략을 썼고요. 저는 포스코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는, 포스코는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2015년, 18년에 철강이 안 좋을 때만 해도, 철강이 진짜 안 좋을, 지금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15년, 18년보다 뭐 더 최악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사실 흰남노 그거 4천억씩 비용 떨고도 2분기에 포스코가 연간 1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곱하기 4하면 5조대 영업이익 체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뭐 모건스탠이나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 15일 안에 뭐 주가가 뭐 50%, 80% 빠질 거는 그런 근거가 너무 약해요. 그 근거가 무슨 첫 번째가 리튬 회사 중에 제일 비싸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리튬 회사 밸류를 못 봤는데 리튬 회사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리튬의 사이즈가 사실은 제일 리튬에서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받는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마진율이 거의 60%, 70% 되는데, 그 리튬 가치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프리미엄 줄 수 있죠. 일반 리튬 회사보다. 그래서 사실은 걔네가 리튬 회사로 잡은 게 뭐 엘버마, SQM, 그 다음에 뭐 리벤트 이런 회사들일 건데, 그런 회사들하고 포스코는 기존의 철강 사업이 40조 정도 밸류 받는 거예요. 리튬이 15조에서 최대 뭐 40조까지 애드가 되는 거고, 그 회사는 그냥 리튬만 하는 회사니까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를 밸류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만 많이 올라서 밸류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밸류가 비싸다고 하려면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정받아가지고 한 15배거든요. 그럼 딱 그냥 철강 밸류인데, 철강 밸류로 봐도 인도 회사나 뭐 중국 회사들 밸류랑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PER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한 20% 정도 그 철강에서 밸류를 봤을 때 그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기 때문에 3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철강이 가장 실적 안 좋았을 때 밸류보다 더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지분이 이거 조금만 얘네가 디테일하게 리튬 사업에 대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을 파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밸류데이도 매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포스코 IRTV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IR 관련돼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포스코도 완전 전문 그 IR 담당하시는 분, 사실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시던 임원분도 초빙해가지고 IR 담당하시는 거 보면 외부에 굉장히 활발하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포스코의 가치를. 그래서 그게 조금만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조금 인식의 발상의 전환만 되면 2차전지 밸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그냥 46%에서 지금 37%까지 10% 넘게 너무 많이 비워놨잖아요. 그걸 그냥 정상화만 해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에 룸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많이 상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8월 11일 날 이제 MSCI 확정되면 이게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최소 9,900억에서요. 1조 7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그러면 최근에 6월 1일부터 8월 8일 어제 종가까지 외국인이 신규로 숏커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한 물량, 외국인하고 기관 빼고 외국인만 매수한 것만 볼게요.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 6월 1일부터 약 한 달 하고도 한 10일 정도죠.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조 705억을 매수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패시브 자금으로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수급이 여기서 뭐 끝났다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이게 지금 실체가 예를 들어 초전도체 제일 중요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뭐 송파구에 있는 뭐 방이동 빌라 그 주소로 나오고, 일부 어떤 교수님은 그거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교수님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의견이 또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심지어 근데 그런 회사들의 뭐 최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에는 팔고 나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수급의 쏠림도 충분히 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수급의 쏠림 완화 현상 이런 네.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MSCI 이 이제 편입 이슈와 네네네. 맞물려서 F 쪽으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간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네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뭐 소강 국면일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그런 수급 쏠림이 완화되는 게 완전히 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가 지금 줄어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냥 줄어든 상태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간 수급이 조금 쏠림이 완화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이 좀 정상화되는 게, 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래도 2달 정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뭐 기간적으로 보면. 근데 또 보면은 뭐 이제 연말에 이제 포스코나 에코프로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이제 양도세 회피하려고 그거 물량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1억대 사신 분들도 뭐 10억 이상 돼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걸 일부 정리하려면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엄청 파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팔면 그때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 또 가격이 급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파실 분들은 파시겠지만, 뭐 나는 그 정도 뭐 10억 이상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빠져서 너무 두렵다, 겁난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마음의 크기만큼 보유하시고, 일부는 정리해가지고 얘기하신 그 양도 물량 정리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쏠림 현상, 초전도체로 넘어가는 수급들 있잖아요. 그게 다 정상화되는 시점이 최소한 못해도 2달 이상 걸릴 텐데, 2달 이상 싹 수급이 물갈이 돼서 완전히 좀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하루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30조가 넘었는데도 지금 하루에 변동폭이 막 20%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루 변동폭 기준으로 주가 변동폭이 최소한 뭐 6% 이내로 변동폭이 줄어드는 시점이면 그때는 다시 안정적으로 좀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포스코 홀딩스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포스코 홀딩스도 네. 사실은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본업은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죠. 네. 없죠, 사실. 그죠. 철강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사실 작년 그 하반기에 포스코 홀딩스를 저희 뭐 KB증권에서 원래 유망주 뭐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이제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한 이유가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되면 철강 시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러면 포스코 PBR 0.3배는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관점이었고, 사실 플러스 알파로 설명드렸던 것은 리튬은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온 것은 2차 전지, 리튬 뭐 이런 투자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본업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업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과 여름 가격의 이 차이를 보시면 아직도 모멘텀은 좀 부족합니다. 그죠? 원가 대비해서 뭐 가격이 좀 많이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뭐 저기 포스코가 남는 게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중국의 철강 가격 연동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중국의 여름 가격도 보시면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리오프닝 한다고 했는데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황이 안 살아나면서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철강 가격도 아직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제철하고 좀 영향이 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고철을 가지고 철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업은 뭐 지금 별로 철강은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제일 아래쪽 빨간색이 PBR 0.4배거든요. 작년 하반기가 0.3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시클리컬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0.3배에서 중국에 리오프닝 되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추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얻어 걸린 거죠, 사실은. 이게 리튬, 뭐 2차전지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지는 사실 상상을 저도 못했던 거고, 1배 가깝게, 뭐,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PBR 밴드가 0.8배니까 0.8배를 넘어서서 슈팅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의 그림이 철강 쪽입니다. 그죠? 이게 과거에는 철강 쪽 투자 비중이 컸다가 지금은 거의 뭐 감소하고 있고, 네네. 오히려 이 부분이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PBR 1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번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 팔아버리는, 그죠?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 팔아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뒤에 그린 거를 보여드릴 텐데,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서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송하러 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고 200만 주 정도 수준에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공매도 잔고 비율도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잔고 수량 많이 올라오면서. 근데 약간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려본 건데,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웬 땡큐냐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 팔아버렸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를 열심히 막 사셨죠. 그죠? 근데 수급이 웬만큼 이제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들은 다 판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팔 사람들은 이번에 다 판 게 아닌가 싶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살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 선을 그어놓은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40만 원입니다, 여기가. 네. 돌파를 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좀 가벼운 움직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과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때도 7월 26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에코프로랑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2차전지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저는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 말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고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뭔가 여기 전고점을 뚫어줄 만한 모멘텀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5만 원 정도 수준에 있는 고점에서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이 얼추 이제 다 팔았고 더 이상 안 판다면 주가는 하방은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상방은 65만 원에서 막혀 있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 정도로 포스코 홀딩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이 열심히 이제 부동산 살리려고 하고 정책을 막 내놓고 있는데, 사실 약발은 아직까지 안 먹히고 있죠. 안 먹히고 있죠. 근데 그게 혹시라도 먹혀들어서 중국에 막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철강이 바닥을 찍고 본업이 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업까지 턴해주면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당분간은 2차전지의 흐름으로 간다면 모멘텀이 조금 쉬어가는 그림인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도 3월 달에 왜 아까 우리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정도 되면 저는 오히려 대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그때 오히려 같이 G2가 경기 부양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걸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지금은 혼자 걸어봤자 미국하고 자꾸 금리 차만 벌어지지. 맞아요. 네, 약발이 잘 안 먹힐 것 같고, 오히려 내년도 3월 전후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경기 부양을 나선다면 그때 이 철강이라든지 시클리컬을 한번 세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저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할 거고, 2차전지 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게 나온다면 한번 그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